충분근거율, 표상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의지와 함께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충분근거율이다. 충분근거율이란 간단히 말해 아무것도 이유 없이 존재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원리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원인이 있고 어떤 판단이 참이라면 그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으며 어떤 사물이 특정한 위치와 순서를 가진다면 그 관계를 설명할 이유가 있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을 일으킨 동기가 있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1813년 박사학위 논문인 충족 이유율의 4겹의 뿌리에 관하여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이후 1847년에 이 논문을 크게 수정하여 다시 출간하였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논문을 읽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충분근거율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단순한 예비 지식이 아니라 세계가 표상으로서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설명하는 인식론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본래 라이프니츠에게서 잘 알려졌다. 라이프니츠는 존재하거나 참인 모든 것에는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설명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을 라이프니츠의 충분근거율 또는 충족 이유율이라고 한다. 핵심 명제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실도 그것이 왜 그렇게 존재하거나 참인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이프니츠는 이를 모순율과 함께 인간 이성의 두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곧 모순되는 것은 참일 수 없다는 모순율과 참이거나 존재하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충분근거율이다. 이 두 가지가 인간 이성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모든 근거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자연현상의 원인과 논리적 판단의 근거, 공간과 시간의 관계, 인간 행동의 동기는 서로 다른 종류의 근거이다. 그래서 그는 충분근거율을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생성의 충분근거율이다. 이것은 자연현상에 적용되는 인과법칙이다. 비가 내려 땅이 젖고 불이 닿아 나무가 타며 충격을 받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물질 세계의 모든 변화에는 그것을 일으킨 원인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물의 상태가 왜 변화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바로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탐구한다. 둘째는 인식의 충분근거율이다. 이것은 어떤 판단이나 명제가 왜 참인지를 설명하는 원리이다. 우리는 단순히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 하나의 판단은 다른 판단이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학적 증명, 논리적 추론, 경험적 관찰은 모두 인식의 근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추론에서 결론은 앞선 두 전제를 근거로 성립한다. 셋째는 존재의 충분근거율이다. 이것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사물들이 서로 맺는 관계를 설명한다. 한 점이 다른 점의 오른쪽에 있고 한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앞서 일어나며 삼각형의 한 각과 다른 각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은 공간과 시간의 질서에 따른다. 쇼펜하우어에게 공간과 시간은 사물 자체에 속한 속성이 아니라 주체가 세계를 인식하는 선천적 형식이다. 개별 사물들은 이 형식 속에서 서로 구별되고 배열된다. 넷째는 행위의 충분근거율이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설명하는 동기의 법칙이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행동을 일으킨 동기가 있다. 배고픔은 음식을 찾게 하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도망가게 하며 명예욕은 경쟁하게 한다. 자연현상에서 원인이 결과를 낳듯이 인간의 행동에서는 동기가 행위를 낳는다. 다만 동일한 동기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에게 행동은 성격과 동기가 만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 4가지 근거율은 서로 다른 영역을 설명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 주체에게 나타난 표상 세계 안에서 사물과 사건을 서로 연결하는 원리라는 점이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 전제와 결론, 공간과 시간, 동기와 행위의 관계를 통해 세계를 질서 있게 경험한다. 따라서 충분근거율은 세계 그 자체의 궁극적 본질을 설명하는 법칙이라기보다
세계가 우리에게 표상으로 나타날 때 따르는 형식이다. 이 점에서 충분 근거율과 의지의 차이가 중요하다. 생성의 원인, 판단의 근거, 공간과 시간의 관계, 행동의 동기는 모두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본질인 의지 자체는 더 이상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근거 없는 것이다. 의지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다시 어떤 외부 이유를 요구할 수 없는 근원적 실제이다. 충분 근거율은 의지가 개별 사물과 행동으로 나타난 현상 세계에는 적용되지만 의지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물을 마시는 행동은 갈증이라는 동기로 설명할 수 있다. 갈증은 신체의 상태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행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충분 근거율의 영역이다. 그러나 생명체가 왜 끊임없이 자신을 유지하고 욕망하며 살아가려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면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의지라고 부른다. 갈증과 음주 행위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보존하려는 의지 자체는 다른 이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충분 근거율은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어떻게 질서 있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질서가 미치는 범위를 제한한다. 원인과 논리, 공간과 시간, 동기의 법칙은 표상 세계를 설명하지만 세계의 본질인 의지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바로 이 한계에서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이 시작된다. 결국 쇼펜하우어에게 충분 근거율은 표상 세계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에는 원인이 있고 지식에는 논리적 근거가 있으며 존재에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가 있고 행동에는 동기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을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의지는 근거율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 철학은 충분 근거율을 통해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그 질서 너머에 있는 근원적 의지를 향해 나아간다.